안녕하십니까. 자, 물류관리사 물류관리론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시대에 대해서 물류관리론 담당하는 황사빈입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하고 또 쉽게 합격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물류관리사 처음 하시는 분들도 좀 어렵지 않게 공부하셔야 되겠죠. 여러 가지 생소한 내용들도 많이 나옵니다만, 그래서 이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물류관리론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원래 물류관리론이라고 하는 과목은 물류관리사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과목입니다. 원래 되게 우리가 어떤 학문이든 간에 공부하다 보면, 예컨대 내가 경제학과 들어왔다 그러면 제일 먼저 공부하는 게 경제학 원론 공부하죠. 경영학과 들어왔다 하면 경영학 원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원론을 갖다 공부하는데, 마찬가지로 물류관리론이라고 하는 과목은 물류학에서 물류학 원론에 해당하는 그런 과목입니다. 지금은 물류학 원론, 물류학 개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책이 많이 나왔지만, 과거에 책 나올 땐 다 물류관리 또는 물류관리론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래갖고 물류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 조금씩 공부하는 그런 과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류관리론 문제는 물론 이제 다른 과목이 있기 때문에 그 과목에 해당하는 것은 빠져나갔죠. 빠져나갔지만 여전히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폭넓게 공부하셔야 되는 그런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류관리론 고득점 해야 됩니다. 가장 쉬운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물류관리사 시험 과목 중에 가장 쉬운 과목 중에 하나가 물류관리론입니다. 그리고 여러 과목하고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따라서 폭넓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자격시험이 마찬가지입니다. 자주 나오는 내용들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잘 캐치해가지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리해 놓으시면 다른 과목까지 다 커버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자주 출제되는 그 기본 이론을 중심으로 먼저 학습을 하셔야 되겠죠. 기본 이론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렇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 여러 가지 그 생소한 용어들, 이것들을 갖다 이제 극복하는 게 과제입니다. 그래서 기본 이론 중심으로 학습한 다음에 그 내용들이 그동안 시험 문제에 어떻게 출제가 됐는가 해가지고 연습 문제를 통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공부한 내용들이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었는가, 이걸 확인하게 되면 방향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연습 문제 확인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시간 되는 대로 기출 문제 다운받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물류관리사 관련된 기출 문제는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Q&A 들어가면 다 나와 있죠. Q&A라고 하는 산업인력공단이 운영하는 자격시험 포괄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시면 이제 전문 자격증 해가지고 물류관리사 찾아가지고 기출 문제 다 나와 있습니다. 그 기출 문제 여러 과목 다 확인해서 풀어보시면 됩니다. 문제하고 답이 나와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되겠죠. 물론 주의할 게 있습니다. 법규는 함부로 기출 문제 다운받아서 보시면 안 됩니다. 예전에 나왔던 내용 다 법이 바뀌어가지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법규는 기출문제 보시면 안 되고, 나머지 과목은 최대한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다 또 나옵니다. 그래서 나왔던 문제들이 거의 같은 유형으로 또 나오고, 아니면 똑같은 문제가 그대로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최종적으로 시간 되는 대로 기출문제 통해서 확인하시면 충분한 대비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준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기본 이론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연습 문제 그리고 기출 문제 통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SD 시대에 대해서는 이제 물류관리사 기본 코스가 그렇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이론과 문제를 갖다 정리합니다. 우리 그 기본 교과서, 기본 교재를 통해서 이론과 핵심 문제 정리해보고 나서 나중에 또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들만 정리한 핵심 요약 정리를 갖다 통해서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모의고사 문제라든가 기타 기술 문제 풀이 통해서 정리하시면 충분히 고득점하고 아주 쉽게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과목 중에는 어려운 과목도 있고, 물류관리사 과목 중에 어려운 과목도 있고, 그런데 특별히 이렇게 고난도의 과목은 없습니다. 단지 물류관리 쪽에 처음 관심을 두고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여러 가지 생소한 용어들이 좀 많이 나오고, 또 생소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주로 국제물류론에서 그런 것들이 좀 나오죠. 국제물류론 그리고 화물운송론 중에서 일부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것만 잘 극복하고 해결하면 충분히 고득점하고 합격하실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류관리론의 출제 영역 보시게 되면 이제 크게 몇 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제일 먼저 물류에 이해해가지고 물류의 개요, 물류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물류와 관련해가지고 물류의 기능, 우리가 물류의 기능하면 뭐가 있죠? 제일 중요한 게 보관, 하역. 또 보관과 하역의 앞뒤에 보관과 운송이 제일 중요하고, 보관하고 운송의 앞뒤에 하역이 있고요. 포장 그리고 정보관리 다 물류의 기능에 포함됩니다. 또 물류의 영역이라고 해가지고 조달물류, 생산물류, 판매물류가 있고 또 역물류가 있어가지고 그런 내용들 다른 과목에서도 다 반복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변화하고 있는 물류 환경의 변화. 최근에 물류 환경도 아주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첨단이에요, 아주. 요새 뭐 선박이니 자율주행 선박도 나오고 해가지고 뭐 물류도 아주 첨단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가장 각광받는 인력 중에 하나가 물리 인력입니다. 그래서 자격증 취득한 다음에 물리 인력도 모자라가지고 현장에서는 난립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물리에는 전문 인력이 있고 기능 인력이 있어요. 기능 인력은 현장에서 작업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기능 인력입니다. 장비를 조작하고 뭐 크레인 조작하고 하는 이런 것들은 기능 인력이고, 여러분들이 물류관리사 자격을 취득하면 전문 인력입니다. 그 전문 인력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물류 계획이라든가 기획이라든가 뭐 예산 편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루트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 전문적인 일을 갖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물류 영역이 첨단화되어 있고, 최근에 신문에 가장 많이 나오는, 그러니까 국제 뉴스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국제 공급망 관리입니다. 글로벌 공급망. 이게 여러 가지 지금 뭐 전쟁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가지고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 직전에 있다는 거죠. 붕괴 직전에 있고, 또 국가마다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달라가지고, 예컨대 뭐 반도체 같은 경우 한국은 소부장에서 일본한테 밀려가지고 제재도 많이 당했죠. 근데 제재당했던 품목을 거의 다 국산화했습니다. 국산화해가지고 글로벌 공급망에 사고가 생겨도 해결할 수 있게 위기가 기회가 된 거죠. 그래갖고 글로벌 공급 사슬이라고 하는 게 지금 아주 뭐 신문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내용인데, 이것들을 전반적으로 공부해가지고 체계화할 수 있는 게 바로 물류관리사입니다. 그래서 이 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그만큼 인력 수요, 또 고급 인력이에요. 고급 인력이고 그에 대한 수요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다 공부하는 거고, 최근에 물류 환경의 변화도 변화 흐름을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강조가 되는 게 환경 친화적 물류죠. 환경 친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물류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많이 강조가 되지만 이것도 이제 우리가 공부하실 것이고요.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나오는 게 물류 관리와 물류 마케팅입니다. 물류라고 하는 것도 마케팅이 필요하죠, 다. 그래서 일단 물류 관리에 적용되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 또 고객 서비스 요소. 원래 물류 관리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류비 절감. 비용을 절감해야죠. 또 거기다가 고객 서비스를 개선하는 겁니다. 가지고 고객 서비스를 개선하는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고객 서비스 요소에는 뭐가 있느냐. 또 고객 서비스와 관련해 가지고 중요한 게 주문 주기 시간인데, 그 주문 주기 시간이라고 하는 게 고객 입장에서 볼 때는 리드 타임이라고 해가지고 조달 기간이에요. 주문한 다음에 주문한 물건을 받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 리드 타임입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짧아졌죠, 이게. 요새는 뭐 밤 10시 전에 주문하면 그 다음에 아침에 딩동 오죠. 그 정도로 리드 타임이 짧아진 상황입니다. 근데 이걸 모든 경우에 다 커버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체계적으로 좀 정리해 봐야 됩니다. 기타 물류관리 전략이라든가 제3자 물류, 제4자 물류 해가지고 물류가 전문업체에 전문가의 영역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류 전문업체에 맡기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물류 컨설팅이라든가 해가지고 3자 물류, 4자 물류. 또 물류의 경우에도 수요 예측이 필요하죠. 수요 예측을 통해서 생산 계획을 세우고, 생산 계획과 연계돼가지고 물류와 관련된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생산이 이루어져야 판매가 이루어지고 또 물류가 개입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기타 유통 경로도 같이 공부하셔야 될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물류 조직과 물류 시스템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물류와 관련된 조직도 여러 가지가 있죠. 직능형, 또 라인 앤 스탑형, 그다음에 또 매트릭스형이라든가 프로젝트형 해가지고 여러 가지 조직이 있는데 어떤 조직이 가장 바람직한가 하는 겁니다. 그와 관련된 내용들 공부하시고, 기타 이제 전체적으로 물류 시스템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원래 물류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예요. 물류 시스템을 갖다가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라고 하죠? 물류 체계라고 합니다. 물류 체계.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물류 관리가 추구하는 목표는 두 가지예요. 물류비 절감, 고객 서비스의 개선. 이걸 이루기 위해서는 물류 체계 합리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물류 체계 합리화를 위해서 필요한 게 물류 표준화, 물류 공동화, 물류 자동화, 정보화 이런 것들이 강조가 되고 다 공부할 거예요. 근데 이런 내용들이 또 어디 나오느냐 하면 물류 관련 법규 중에 가장 중요한 물류에 관한 가장 기본되는 법이 있습니다. 물류정책 기본법이 있는데 물류정책 기본법의 법의 목적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 물류체계 효율화입니다. 물류체계 효율화, 그 다음에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물류의 국제화 선진화 이런 것들이 법의 목적에 나와요. 첫 번째가 물류체계 효율화입니다. 물류 시스템을 효율화하는 거예요. 물류 시스템을 갖다 효율화해야만 뭐예요?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고 고객 서비스도 개선되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들 종합적으로 좀 공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해봤는데 뭐 이렇게 특별히 여기서는 어려운 개념이다 싶은 건 별로 없죠. 그렇죠? 물론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수혜지키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공부하셔야 되는데 하나하나 보면 약간은 이제 생소한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공부하고 나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공부하실 것이 물류비 절감과 관련해 가지고 물류비와 직결되는 게 물류회계죠. 그러니까 물류회계에서 국토교통부가 정한 물류비 산정 기준이 나옵니다. 기업 물류비 산정 지침.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셔야 되고, 따라서 물류비를 분류하고 물류예산을 관리하는 거. 그래갖고 결국 이걸 통해서 뭐예요? 물류비를 절감해야 되는 거죠. 그 방법들을 갖다 공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러고 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물류 합리화라고 했는데, 이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물류체계의 효율화예요. 물류체계의 효율화, 이걸 이루어야만 물류관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류체계의 효율화와 관련해가지고 물류 합리화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물류 합리화 기법들, 제약이론, TOC, 식시그마, 품질 관리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식시그마 아닙니까? 또 TQM 해가지고 전사적 품질 경영, 또 그 다음에 just in time, 적시 공급 시스템 이런 것들이 다 물류 합리화 기법으로서 강조가 되고, 물류 합리화를 위해서 필요한 게 물류 표준화, 물류 공동화 이런 것들이에요. 가지고 이와 관련해가지고 연계되는 게 물류 모듈화, 그 다음에 ULS 해가지고 단위 적재 시스템도 공부하셔야 되고, 일관 파레토와 파레풀 시스템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하나하나 개념 나오는데 어려운 개념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용어들 짚고 넘어갈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물류정보 중요하죠. 물류정보화. 그래서 물류정보 시스템과 관련해가지고 물류정보의 특징 확인하신 다음에 여러 가지 물류정보 시스템과 관련해가지고 첨단 화물운송 정보 시스템, 그 다음에 전자문서교환 EDI, 그 다음에 CRP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협력적 재고관리예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공급자가 지속적으로 재고 관리해주는 이런 시스템인데, 이것도 아주 공급사슬 관리와 관련해서 첨단 시스템입니다. 그 다음에 GPS 해가지고 위치 추적 시스템, 또 TRS 운송 정보 시스템이 있죠. 그 다음에 포스, 요새 뭐 아주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 게 바로 판매 시점 정보 관리 시스템이죠. 이런 것들이 다 물류관리론의 출제 영역에 포함되는 겁니다. 뭐 특별히 어렵다거나 생소한 개념들 별로 없어요. 여기 뭐 영어 단어 약자들 많이 나옵니다. 그 영어 단어 해가지고 약자들 나오는데 그것도 한 번만 보시면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약어 때문에 약간 좀 어렵다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한 번 익히고 나면 별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용들 정리해 갈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물류 혁신 기법이라고 나와 있는데, 공급사슬 관리예요. 우리가 지금은 물류관리라는 말을 안 씁니다. 물류관리라는 개념은 가장 저차원적인 개념이고, 물류관리보다 높은 개념으로 고차원적인 개념, 로지스틱스. 지금도 많이 쓰죠. 로지스틱스. 저 물류회사들 뒤에 로지라는 말 많이 쓰죠. 그래서 로지스틱스가 나왔고, 그 다음에 최첨단 개념으로 나온 게 공급사슬 관리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등장한 배경으로서 채찍 효과라든가 이제 기타 공급사슬의 응용 전략들을 보셔야 되는데, 이게 최근에 가장 중요하게 각광받고 있는 그런 개념들이에요. 신속 대응, 효율적 소비자 대응, 크로스토킹. 그 다음에 공급사슬 관리인데 ESCM이에요. 인터넷 기반에. 그 다음에 CRM, 고객 관계 관리에다가 공급자 관계 관리, 파트너 관계 관리 다 봐야 돼요. 또 MRP, ERP 이런 것들이 다 응용 전략으로서 관련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다 보실 것입니다. 그래서 혁신 기법 해가지고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죠, 다. 그 출제 비중 보시게 되면 뭐 골고루 다 나옵니다. 아무래도 이제 물류 관리와 물류 마케팅의 범위가 넓으니까 제일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서 나머지 물류 혁신 기법은 최근에 가장 각광받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가장 초보적인 개념이에요. 18% 틀릴 내용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골고루 조금씩 다 나오죠. 요건 이제 범위가 좁으니까 5%예요. 그래서 이제 골고루 다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난이도는 원래 국가 자격시험의 난이도는 똑같아요. 원칙이 초급 30, 중급 40, 고급 30.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이지만 실제는 어떠냐. 즉 물류관리론 같은 경우에는 초급 수준의 30, 중급이 60, 고급 10%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고급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것도 고급 아니에요. 중급에도 못 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급스러운 문제는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 다 맞으면 얼마예요? 90%. 혹시라도 실수해서 좀 틀렸다. 80점만 맞으면 충분한 합격이죠. 자,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과목과도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폭넓게 학습하시면 다른 과목에도 크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제가 그런 내용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안내하는 대로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내하는 대로 차근차근 접근하시면 아주 쉽게 고득점하시고 한 번에 합격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마무리 정리까지 잘 하셔서 한 번에 합격하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